오늘은 6월 24일 종강 수업하는 날입니다. 밖에는 지금 유리창 닦는 아저씨가 고생을 하시네요. 그래도 우리 건물은 층이 낮아서 괜찮습니다. 63빌딩 유리창 닦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렇다고 저 소리 듣기 싫다고 칼로 자를 순 없잖아. 그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걸 가지고. 10장입니다. 교재 161페이지고요. 예문은 없이 여기서 바로 작업합니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컴퓨터 이상하긴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가서 좁은 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글맵시라고 불러요. 글맵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들어있는 관람 안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글자를 쓴 게 아니라 캡처를 한다 그러죠.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도에 있는 걸 캡처를 했어요. 근데 겉에 이렇게 왁구라고 하죠. 왁구. 액자를 둘러놨단 말이에요. 얘도 파랗게 액자를 둘러놨어요. 그림자도 살짝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간다. 언제 쉬는지, 관람 요금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다가 글맵시를 만들 겁니다. 글맵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근데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글맵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력 메뉴에 가시면은 워드 아트라고 있어요. 글맵시. 글맵시에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얘를 딱 클릭하면 바로 글맵시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다. 그게 화살표가 있는 게 그 뜻입니다. 누르면 뭐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만들지 여러분이 골라보시는 건데요. 이거는 대략 선택하는 거고 고르고 나서 고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거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거 가나다 이렇게 약간 묵직해 보이는 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컴퓨터는 원칙이 하나예요. 일단 화면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비어있는 곳을 클릭해 놓고 어떤 작업을 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키보드를 단순히 쓸 건지 아니면 메뉴판에서 뭐를 가져올 건지. 그래서 글맵시라는 메뉴를 찾아오겠다 그래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글맵시 클릭했더니 어떤 글자 집어넣을 거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모르고 입력을 못하고 설정을 눌러도 이런 글자는 고칠 수 있으니까 모양도 고칠 수가 있고요. 글꼴도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는 김에 다 해버리자. 글꼴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양을 한번 보자. 모양. 책에선 요 모양인 것 같아요. 육각형. 책에 있는 거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죠. 요런 것도 좋아요. 물결 모양도 좋고요. 요런 거 옛날 동태라고 했나? 실패 있지 실패. 실 감는 거를 저는 그거를 동태라고 들었는지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뭐 이런 모양도 괜찮고요. 팽창도 있어요. 팽창도. 근데 여기는 육각형으로 선택을 하고 설정. 만들어졌는데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크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꾸미는 방법은요.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할 건지.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는 보세요. 얘를 가운데 놓고 싶으면 어떻게 놔야 돼요?
대략 움직여야죠. 대략 움직여야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 놓으시면은요, 좋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다 놓고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쑥 가요. 하나가 글자가 돼버린 거예요. 글자가. 더블 클릭해서 고치시면 되는데, 자, 글맵시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글자 고치시면 되고요, 색깔 바꾸셔도 되고요. 뭐 빨간색, 그럼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건 그림자네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빨갛게 나오니까 보기 싫으네요. 여기 보면은 채우는 색이 있어요. 채우는 색. 선색이라고 있어요. 선색. 글자 겉의 색깔. 글자 겉의 색깔을 빨갛게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에 빨간색이 되는 거죠. 윤곽이. 그리고 채우는 색깔을 그라데이션 처리했는데 뭐 일출 이렇게 했어요. 일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근데 박물관인데 뭐 뻘겋고 이런 거 좀 보기 싫으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 물안개, 그리움, 아마겟돈, 일출, 물안개 한번 넣어볼까요? 물안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볼까? 물안개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수직, 수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직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그럼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수평. 이렇게.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글맵시에 가서 글꼴을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약간 고딕계 계열 같아요. 뚱뚱한 글자. 근데 글자가 너무 얇아요. 그렇죠? 아까 거는 글자가 두꺼운데 비해서 글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서 골라보셔야 돼. 바다 M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다 M. 이거 너무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가야 됩니다.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요. 인터넷상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이 컴퓨터 큰 문제가 발생했네요. 인터넷 실행하니까 뭐 지금 컴퓨터가 난리가 났어요. 안에서. 작동 자체를 안 하네. 지금 꿈뻑 열린 것 같은데 옆에 하나에다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 네. museum.go.kr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거죠?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박물관 중에서는 단일 건물로 되어 있죠? 건물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래서 이게 하나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에선 가장 크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 뒤에 N타워가 보이잖아요. 옛날 남산. 예. 그 N타워가 이렇게 보이는 여기에 사진 명소예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와서 찍어야 돼요. 야경을 찍어야 되고요. 주간에는 밖에가 이렇게 하늘이 보이니까 밝죠? 그러면 실루엣으로 나와요. 밝은 곳을 향해서 사진 찍으면 어둡게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나 몰라. 동굴 같은 데 가면 동굴 입구에 이렇게 서가지고 동굴 안에서 밖을 향해서 찍어요. 그러면 사람 실루엣만 나와요. 그럼 서로 이렇게 이마 맞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뽀뽀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하트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찍거든요. 아주 명소로 좋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관람 시간 및 관람료 이런 거, 야간 개장은 언제 하는지 그런 정보가 여기 있는지 여기는 더 있다. 더보기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이 글자 이렇게 보이세요? 이 글자? 이게 지금 관람료, 관람시간, 야간 개장인데 이게 이제 책을 썼을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만 필요할 거니까 얘를 잘라야 돼요. 자르기 전에 캡처부터 해야지. 캡처. 화면의 전체나 일부를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 그걸 우리는 스크린 캡처, 이미지 캡처라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다가 스마트폰에 있는 어느 정보들 있죠. 화면에 떠 있는 정보. 그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쓰는 이 모델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손을 세워가지고 화면에다가 쓱 비비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화면이 저장이 돼요. 그림으로. 저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F12번 오른쪽에 있는 F12번 오른쪽에 있는 PRT-SCN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이게 윈도우 이전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컴퓨터를 막 작업하다가 걔를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프린터로 칙칙칙 찍혀 나왔었어요. 지금은 윈도우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컴퓨터에 복사를 해요.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우리가 복사 명령 걸은 건 똑같아요. 그럼 여기 와서 붙여넣기. 붙이기 하면 짠 안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죠. 얘를 잘라야지. 아니면 그림판이나 여기 가서 잘라가지고 와서 해도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 지저분한 거는 자 보세요. 이제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 자르기라고 이렇게. 위에 클릭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검은 줄이 있어요. 귀퉁이 있어요. 귀퉁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 여기 위에 자르기라는 메뉴 안 나와요? 자르기. 자, 관람료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해주면 얘도 가운데 정렬 딱 될 수 있고 사이사이를 엔터 치면 뭐 벌어질 수 있고. 그런데 얘를 클릭했더니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런 것들이 보여. 오, 이거네. 이거.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메뉴가 뜨지 않습니까? 그림 메뉴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뭐를 선택이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라고. 편집이라는 메뉴는 뭐가 있으며 보기라는 메뉴는 뭐가 있으며 클릭을 해가지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걸 클릭했더니 그림 메뉴가 떴잖아요. 그럼 그림 메뉴는 뭐가 있는지, 얘는 어찌 꾸미는 건지 이런 게 있거든요. 얘를 보시면 늘어요, 실력이. 근데 안 보려고 애를 써.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눌러보세요. 마음에 드네, 이런 거. 됐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 파란색이야. 파란색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이 테두리? 이거 테두리 선이잖아요, 지금요, 테두리. 이 겉테두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본, 여백 캡션, 선은 이게 뭐야, 선. 얘 선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게 돼? 빨간 선 되는 거지, 뭐. 이거를 푸른색으로 떴단 말이야, 아까 푸른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 맘이지. 근데 이걸 꾸미기가 힘드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골라라, 이거 이렇게 골라라.
여기서 고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자, 161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 명역하고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와서 여기 전시, 교육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시는 길이라고 저 끝에 있네요. 오시는 길. 오시는 길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 어디에 오시는 길인지 어디 찾아보셨죠? 자, 그럼 보시면 지금 161페이지는 거는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에 가서 얘를 캡처해라는 얘기죠. 이건 돌겠어. 컴퓨터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움직여.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끄트머리에 가니까 여기 일정 안내, 뭐 예약, 예매, 관람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관람 시간 여기서 본 거 아니에요? 왼쪽에도 오시는 길이라고 있네. 뭐 그러니까 지하철로 오는 방법, 버스로 오는 방법, 여기 뭐 자기 차량으로 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하철로 오는 방법을 놓든지 간에 요거 여기 지도가 보이잖아요. 이 지도를 좀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는 건데 얘를 이렇게 입만 놓으면 안 되지. 그럼 이게 저기 경상도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를 같이 본 거예요, 제가요? 여기 본 거죠, 여기.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역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놓은 거야.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그럼 주변에 용산가족공원이 있구나. 한글박물관도 있구나. 이렇게. 그 얘를 캡처하면 되잖아. 캡처, PRTSC에 누르고, 또 가서 붙여넣기 하고, 얘를 또 클릭해가지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르기 하면 되지, 뭐. 얘도 글자처럼 취급하면 되지. 얘도 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뭐 꾸미면 되는 거고. 딱 됐네. 딱 모양 나왔네. 뭐.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하철로 오는 방법, 뭐 버스로 오는 방법, 자기 차량으로 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 문제고 대략 이렇게만 해주면 알아서 온단 말이야. 이렇게만 해주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이천역이 어딘지 이게 서울인지 부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요 사실 요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죠. 주소가 있었죠. 주소 이거요. 제가 주소는 뺐어요. 일부러. 주소는 이렇게 있었는데 주소를 뺐다고 이렇게. 뭐 주소 같이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 그럼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문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문단보를 꼭 보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 문단보를 안 보면 몰라요. 문단보를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문단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니까 안 봐. 처음부터 보였으면 괜찮은데 이 컴퓨터 껐다 켜면 원위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오면 항상 문단보를 안 보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보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모는 날에 뭔가가 탁
알게 돼, 자연스럽게. 이게 없으면, 이게 있으면, 문단보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는 건 있지만, 작업할 때는 지저분해 보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 손님한테 보여줄 때는 문단보 안 보면 되잖아.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여기는, 글자 써야죠, 글자. 그 다음에 지도 넣어야죠. 저기 뭐야, 안내문 들어가야죠. 지도 들어가야죠. 세 가지를 넣을 거란 말이야, 세 가지. 그러면, 입력에 가서, 글맵시가 제일 만만한 글자 쓰는 거거든요.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자, 설정해놓고 봤더니 아차, 못 꾸몄잖아. 그럼 더블 클릭을 해서요. 자, 클릭했을 때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하고 달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라요. 그럼 얘는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돼.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가운데로 쑥 들어오거든. 가운데 정렬은요, 커서 앞이나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지 않으면 커서 뒤로 못 가요. 이 뒤로 못 가. 엉뚱한 게 간단 말이야, 지금 엉뚱한 게. 꼭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고 그 뒤에 가서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 모양새는 더블 클릭을 해서 글맵시에 가서 글꼴을 바꿔준다거나 모양새를 바꿔준다거나 그래서 크기를 좀 바꿔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엔터 치고 여기서 이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아까 국립중앙관광 갔더니 여기에 이제 관람 시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관람 시간 여기 떠 있네요. 이만큼만 보면 되거든요. 이만큼만.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가지고 한 번만 누르면 얘가 컴퓨터 어딘가에 복사가 됐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블럭 잡고 복사 하잖아요. 복사. 그것처럼 그 그림도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하던 뭐 편집 메뉴에 가서 붙이기를 하던 붙으면 되고. 근데 주변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이대로 쓸 수 없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이 아니라 처음엔 클릭해요.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더블 클릭하는 거고. 자, 클릭했더니 자르기라고 있네. 자르기 이용해서 이 주변에 있는 글자들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잘랐어. 근데 얘도 마우스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해버리면 그리고 뒤에 가서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하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꾸미려고 클릭했더니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클릭하면 되고. 사이즈는 여러분이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면 가로를 예를 들어서 뭐 100으로 하겠다. 100. 딱 100의 사이즈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뭐 해야 되죠? 지도 그려야죠? 지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오시는 길. 오시는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줄 건지 이렇게 보여줄 건지 확대해서 보여줄 건지 자 이렇게 보여주면 박물관 위치는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얘를 너무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박물관은 찾았는데 이게 어느 동네인지 또 모르잖아. 적절히 조절해 주시는 거지 뭐 적절히.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거는 얘랑 요거 명칭이랑 여기 지하철역과 같이 보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얘를 작게 보여도 되고요. 작게 보여도 되고 너무 크게 보여서 범위를 벗어나면 흉하겠지만 요 정도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밑에 위치도 있고 지도도 있고 저기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얘를 같이 넣을 건지 아니면 살짝 당겨서 요 다음이라는 글자는 요렇게 해서 얘는 잘라버릴 건지. 자 그럼 요렇게만 해놓겠다.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고 붙여넣기. 근데 이거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를 거냐면 저는 과감히 확 이만큼 잘라버릴 거고 얘도 이만큼 확 잘라버릴 거예요.
오른쪽도 이만큼 잘라버릴 거고, 아래쪽도 이만큼 이렇게 잘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른 사람도 있고, 어떻게 자르냐면은, 얘를 자를 때, 이건 살려주자 이거지, 이거는 살려주자. 자, 요렇게 해서 자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뭐하라?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얘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편하게 돼 있어.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든지, 얘를 당기면 글로 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모양, 얘도 앞으로 가고, 얘도 앞으로 가고.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얘랑 얘랑 차이가, 얘는 요렇게 지도하고 위치만 넣고, 여기는 밑에 주소까지 넣었잖아요. 어떻게 넣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어떻게 넣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위에 있는 안내문하고 밑에 있는 지도하고 사이즈가 어때요? 다르죠. 얘를 잘라버려도 되잖아. 고심각종이 필요하면 꼭 고심각종은 넣어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대략 위치는 나왔잖아. 얘는 뭐 방법이 없네요. 왼쪽 오른쪽 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 꾸미는 건 요거로 꾸미자 이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꾸미던 저렇게 꾸미던 간에 꾸미면 되는 거고. 뭐 어차피 그림자 보여줄 거 아니니까. 이렇게 또 되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는 거죠. 만들기 나름이야. 이건 뭐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요, 수백 번 해봤단 말이야. 자, 16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얘, 얘하고 지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요 사이를, 그럼 뒤에 가서 엔터를 치면 엔터 자리 때문에 늘어나겠죠. 그렇죠? 엔터가 안 보이면 일단 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근데 이 뒤로 가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뒤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고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야만이 엔터 표시가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없죠?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글자하고 이 밑에 그림하고 좌우가 붙은 거예요. 좌우가 왼쪽과 오른쪽이 붙었는데 얘 오른쪽하고 이거 왼쪽하고 붙은 애예요. 근데 넓었으면 옆으로 나타나는데 보여드릴게. 넓었으면 옆으로 나타나는데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좁으니까 옆으로 안 나타나고 밀려나간 거지. 그럼 요 뒤에 가서 엔터만 탁 치면 줄 바뀌었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사이에 가서 엔터를 치거나 그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벌어지지. 요 사이에. 여기다 클릭할 수는 없어. 요 뒤에다 클릭하든지 얘 앞에다 클릭하고 엔터를 쳐야. 왼쪽에다 놓고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은 위에 생기는 거고, 오른쪽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밑에 빈줄이 생기는 거고.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을 때.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움직이면 돼요. 162쪽에 보니까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글맵시를 입력하기 위해서 글맵시 중에서 어떤 걸 하나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 만들기 대화상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입력을 하고 글거는 만드시면 돼요. 고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이니까 약간 묵직하게 되는 거, 굴구스름한 거. 얄쌍한 거 말고 뚱뚱하더라도 굵어 보이는 거. 그게 제목 쓰긴 좋아요. 그 다음에 육각형을 하던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봤을 때 일단은 불편함 없이 잘 보여야 돼. 이런 모양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모양들 중에는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모양새가 일자야, 일자. 기울어트린 모양새 말고 그냥 어디 가서 일자, 일자. 일자니까 제일 밑에 있는 요거네, 이거. 괜찮아요. 명조체, 고딕체, 궁서체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오히려 깔끔하고. 음. 그래서 163쪽에 보면은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써요. 오른쪽 눌러서 속성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요. 뭐든지 클릭하고 P 누르면 돼. P. 오른쪽 눌러서 이러지 말고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그래서 키보드로 P. 얘도 가다가 클릭하고 P. 그럼 이거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누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혹여나 오른쪽만 누르면 왼손가락 언제 쓰려고? 오른손 마우스 잡았으면 왼손은 키보드라도 막 눌러줘야 되잖아. 지그재그로. 그래서 마우스로 선택하고 키보드로 명령 걸고. 그렇게 해서 꾸며보는 거예요. 자, 국립중앙박물관 입력을 해서 검색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내용이 나온 거죠. 관람 시간이나 요일 이런 게. 그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위치 캡처하는 거. 뭐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뭐 물어보면 뭐 좀 그럴 것 같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이 책에서는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를 검색해서 거기서 캡처하라 그랬는데 우린 다행히도 여기 떴어. 여기 떠 있으니까 굳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별도로 캡처하지 않고 여기도 다 가능하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 이촌역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가 보이게 하는 거는 주소는 별도로 써도 되죠. 이 주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다가 입력에 가서 글상자 있어요. 글상자. 서울특별시, 서울시 영산구 서빙로 길 13? 서빙고로 137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테두리 선도 보이지 않고 채우는 색깔도 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서 선 없음 그 다음에 그림 얘가 아니지 여기지 얘죠 얘. 선 없음 채우기 없음 글자만 돌아다니네. 이제 글자만 여기다 딱하니 놓으면 돼. 주소 썼잖아요. 여기다 글자 쓰려면 힘들어요. 여기는 글자가 쉬워요.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는 공백이 있죠. 이만큼. 왜냐면 이 그림이 들어갈 수는 없는 공간이에요. 얘가 작으면은요. 얘가 작으면 거기 올라가지만 여기 올라갈 수 있지만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얘가 커지면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다 글자 쓰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다 글자 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하고요. 입력에 가서 개체 가면 가로글 상자 있어요. 가로글 상자. 그 다음에 채워진 색깔하고 테두리선은 얘를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선은 없음, 치우기도 없음. 글자만 달랑 있잖아요. 글자만. 여기도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선택하고 입력에 가서 여기 잘 들어가네.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들어가요. 근데 밖에다 놓고 글자를 쓰면 과연 들어갈래나? 자, 보세요. 커서가 여기 있었어요. 글상자. 들어가지네. 안 들어가지면 안 되는데, 들어가지면 상관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계산기 프로그램은 창이 되게 조그맣죠? 아까는 인터넷 창이 크니까 이만큼 보이게 해놓고 나서 캡처를 뜬다고 우리가 프린트 스크린 키 눌렀어요.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는 전체, 저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요 안에 슉 들어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계산기를 캡처하려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보기 싫죠, 이거는요. 계산기만 딱 가져오고 싶은 거야. 계산기만. 계산기 꺼내 놓으셨어요? 그럼 요것만 딱 캡처하는 방법은요. Alt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 일단 얘가 선택돼 있어야 돼, 한 번은요. 얘가 다른 데가 선택돼 있으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제일 위에 올라오게끔 얘를 클릭하거나 계산기를 선택을 해야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올라와 있는 얘. 요거만 캡처하는 거. 프린트 스크린 키는 얘뿐만 아니라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글자가 한꺼번에 캡처되는 거고, 요거만 캡처하고 싶을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 키. 그리고 똑같아요. 붙이기는. 그럼 딱 계산기만 붙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165쪽에 보시면은 이용마당에 관람 안내 가서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 화면을 캡처합니다 라고 써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요. 여기. 요 그림 보이세요? 어딘지 인터넷 창 보세요. 인터넷 창. 지금 책에 있는 저 꼭대기에 빨간 단추 있잖아요. 그 옆에 중간에 보면 네모가 있잖아요. 네모. 얘가 전체 창이 아니라 일부 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 말고 주변에 뭐가 또 있나 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요거만 캡처해야 되거든. 요거만. 그래서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를 거 아닙니까? 통으로 쓸 게 아니라 캡처해갖고 또 자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Alt키 안 눌러도 되지. 그냥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도 되고, 이렇게 계산기 창이 있는데 얘는 자르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르려고 그러면 주변이, 자, 잘라볼게요. 이거를, 얘를 자르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되고, 계산기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잘라야 되고, 길이도 이렇게 높이도 또 이렇게 또 잘라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이 주변도 뭐가 보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은 딱 우리가 잘라내기 붙여넣기 할 때도 딱 그거만 붙는다 이거지. 깔끔하게. 고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다 글씨 쓰는 연습을 했어요. 글씨 쓰는 연습. 그런데 이 글씨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죠? 이 글자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라 이 그림 위에 글자가 떠다니는 거죠. 그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움직이면 어라? 따로 놀잖아. 그래서 얘랑 글자랑 그림이랑 하나로 묶어 놓으면 편하죠. 그럴 때 쓰는 걸 우리는 개체 묶음이라 그래요. 일단은 먼저 클릭을 해보세요. 얘를 하나 클릭하세요. 이 그림이 뭐든지 하나 클릭이 돼야 저 상단에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떠요.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개체 선택을 눌러가지고 밖에서 올가면 이렇게 씌워요. 우리 이거는 연습해 봤었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선택됐으면 여기 어디 있더라, 도형에 가면 개체 묶기 오른쪽 눌러서 개체 묶어도 돼요. 묶어요. 묶으면 이제 얘가 묶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글자처럼 취급은 다시 풀어졌는데 다시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와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죠? 같이요. 얘랑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죠? 글자랑 그림이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얘는 아까 그림이었죠?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였죠? 얘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죠? 가져왔는데 글자랑 묶였죠? 묶이고 나니까 뭐라고 떠요? 제목이 도형. 얘는 그림으로 가져온 거죠? 그림. 얘는 뭐예요? 얘는 글맵시. 얘는 그림. 얘는 도형. 달라졌어요. 목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요.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 여기가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치우기를 없애요. 선은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선을 여기다 이렇게 쫙 그릴 거예요. 이렇게. 선 색깔도 빨간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하철역에 내려서 국립박물관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좀 지저분해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 따로, 동글뱅이 따로, 동글뱅이 따로, 얘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클릭하고 나면 개체 선택이 뜨거든요. 뭐라도 클릭을 해야 돼. 글자는 안 되고요. 그림이나 뭐를 선택하면 개체 선택이 떠요. 그러면 선택하고 마우스로 얘를 올가미를 씌워요. 이렇게. 씌우면 지금 다 선택됐죠? 그리고 얘를 개체를 묶어. 도형에 가서 여기 보면 개체 묶음을 해주는 거예요. 개체 묶음을 해주면은 이제는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다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는 아니고, 자, 얘를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줄죠? 같이 줄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개체 묶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를 다시 풀면 어떻게 돼? 개체를 풀면 따로따로 도는 거지. 이제 뭐 따로따로.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져오고, 얘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올해 7월 1일부터 9시에 개장하던 걸 10시로 바뀐대요. 올해부터 바뀌는 거죠? 요거 중요한 거니까 네모로
이렇게 칠할 거야.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는 건 없애주고 선색은 빨간색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다른 거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돼요. 개체 선택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가미 안 씌워도요. 아, 요것도 있다.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 선택돼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개체 묶기를 하면 이제 얘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리고 다시 글자처럼 취급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해주면 얘가 막 흐트러져요. 이 서울은 또.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자랑 이 그림이랑 여기 있는 테두리 선이랑 이제 한 세트가 다 돼버린 거죠. 묶음이 된 거죠. 그럼 수월해요. 작업하기가 수월하다고. 그렇게 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166쪽에 보시면은 캡처한 그림을 컨트롤 V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6쪽 꼭대기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프린트 스크린 키는 모니터 화면 전체 뭐 거기에 보이던 안 보이던 간에 모든 거 다 캡처하는 거고요.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는 뭐냐면 활성화되어 있는 거라 그랬는데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애.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애 있잖아요. 계산기면 계산기. 그 다음에 요거. 이건 뭐죠? 지금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인데 얘가 꼭대기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는 계산기가 올라온 거예요? 누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계산기가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같이 붙었다. 얘는 항상 위에 떠 있어요. 얘는 이제 숨겨놔야 돼. 이렇게 숨겨놓고 계산기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계산기. 그러면 이 계산기를 Alt하고 프린트 키 누르면 계산기만 동그라미 딱 뜨잖아. 혼자서. 깔끔하게 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 쓰는 사람들은 다 프린트 스크린 키, Alt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가지고 책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글 쓰고 그림 갖다 놓고 붙이고 캡처한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설명을 써주는 거죠.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는 직원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잘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69쪽에 보시면은 인터넷을 실행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가서 지도 서비스를 가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검색하자. 저번에는 우리가 이 출판사, 성한당 출판사 들어간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지도 검색해가지고 우리 붙여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176쪽에 결혼합니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업체나 맡기면 직원들이 잘 만들어 줄 테고 저는 저 결혼할 때 청첩을 제가 만들어서 인쇄해가지고 보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큰 대로변에 있는 무슨 웨딩홀이 아니라 그냥 골목에 있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결혼하니까 동네방네 그 버스 정류장에다가 결혼식장 교회가 어디 있다라는 걸 위치를 이제 화살표 그려가지고 다 제가 붙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그랬더니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났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 제발 좀 떼어가라고. 안 떼어지도록 또 잘 붙여놨거든. 버스 정류마다 붙여놓고 뭐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79쪽 한번 보세요. 179쪽은 문서가 양이 좀 많으니까 한번 불러와서 해볼게. 11장에 있는 문서인데요. 혼자 풀어보기 소스. 아니다, 교육과정 소스. 제 11장 교육과정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런 문서가 들어왔어요. 이런 문서.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 문제인데 ITQ란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ITQ 자격증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나오는 건데요. 그보다 약간 쉽게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80페이지. 여기 애니어그램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애니어그램은 해가지고 두 줄에 걸쳐 나왔죠. 얘가 두 줄에 걸쳐 나왔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한다 그래요. 즉 애니어그램이란 애니어라는 단어와 어쩌고 저쩌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네 줄이 한 문단이에요. 문단이란 말은 엔터 친 데가 문단이에요. 보세요. 여기 제목줄이 있죠. 제목줄도 엔터를 쳤죠. 얘가 한 문단이에요. 여기 또 빈 줄이 들어갔죠. 빈 문단.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문단보를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문단보를 안 보시면은 힘들어요. 문단보를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어디가 문단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애자가 얘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밖으로 이만큼 빼내고 싶은가 봐요. 한번 해볼게요. 요 네 줄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문단을 잡으시면 안 돼요. 블록 설정하시면 안 되고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데나 이 네 줄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책에 보면은 서식은 문단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습니다. 책에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옛날 메뉴야. 옛날 메뉴고 요즘 메뉴는 여기서 찾으면 돼요. 문단 왼쪽, 가운데, 양쪽 그런 거죠. 그 중에 첫 글자가 뭐죠? 애자죠, 애자. 애자를 꾸미겠다는 건데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아래쪽에 있는 건 이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얘라고. 이거 두 줄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으면 여기 선택이 안 됩니다. 이 안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야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되고요. 이때 요거. 이때 책에는 뭐를 하라는지, 궁서체라고 하라고 하는지, 뭐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꾸며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나가게, 얘는 이제 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 요거는. 그럼 빼고 싶으면 이 동네 가서 블럭 잡지 말고, 블럭 잡으면 얘가 안 먹으니까, 이 동네 클릭만 해 놓으시고, 가서,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이 동네는 블럭을 잡지 말고 클릭해 놓고,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두 줄짜리냐? 이건 세 줄짜리예요.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겠다. 이 문단 밖으로, 이 기본 화면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이 책에서는 커서 위치가 여기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아니고요. 굳이 꼭 여기 애자 앞에다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 동네 아무데나. 문단 첫 글자니까 이 문단의 첫 글자만 꾸미는 거니까 이 문단 안에다 클릭해 놓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세 번째 거 선택하고 글꼴은 뭐 궁서체를 하던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테두리 선을 넣을 건지 안에다 박스에다 색깔을 뭔 걸 넣어줄 건지 이런 걸 넣어줄 건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이렇게 뭐가 색깔 선색이 나오죠. 그렇죠. 세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면색은 여기 있어요. 면색은 이렇게. 선색을 빨간색으로 약간 굵게 하겠다라고 하면 굵어져요. 이렇게. 내 맘대로 연습해 보는 거지 뭐.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 원래대로 꾸미는 방법은요, 얘를 해놓고 나서 엉망으로 됐을 때는 여기 밖에 있죠. 여기 여백 라인 있잖아요. 여백 라인 여기가 더블 하나 둘 셋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엑셀에서 하듯이 컨트롤 1번 누르면 그냥 기본 형태로 돌아가요. 글자 크기나 이런 것도. 대신에 문단은 다시 들어가서 바꿔주면 되고. 누가 문서를 보내왔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꾸며놓은 게. 그러면 땅땅땅 해가지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기본 글꼴로 싹 다시 바뀌어요. 그럼 그걸 내가 다 고치면 되는 거야. 글꼴의 내용이나 내용은 글자의 모양은 글자 내용은 마음에 드는데 아까 여기 가운데 맞춤해 놓고 글자 크기 커놓고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보기 싫은 거라 나는. 그러면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도 되고 다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게 이제 꾸미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애자 앞에 여기 이 동네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뭐 2줄짜리로 해보고 글꼴도 바꿔보고 뭐 선도 넣어주고 선색은 어떻게 넣을 건지 안에 면색은 어떻게 넣을 건지 그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는 제목은 어떻게 되죠? 제목은 시험 문제에는 이 제목의 크기를 얼마로 하시오 뭐 가운데로 넣으시오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가운데 글자 크기는 좀 큼지막하게 글꼴의 형태는 내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문서가 척척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습 한번 하고 나서 안 하려 그래. 얘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문서 작성도 하루에 3번씩 연습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저는 지겨울 정도로 해봤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학원을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요. 보고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내용을 많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연습을 본의 아니게 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해버린 거야. 그나마 옛날엔 다 손으로 썼는데 지금 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컴퓨터로 하면 되지 뭐. 얼마나 좋아. 자, 그것이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은 머릿말 꼬릿말이 이미 들어가신 분도 있죠? 아까 문서가 이상이 있어서 완성된 걸 불러왔었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걸 불러왔는데 가서 보니까는 머릿말 꼬릿말이 들어와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머릿말 꼬릿말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I자로 나옵니다. I자로. 근데 완성된 애들은요 여기 머릿말 꼬릿말 영역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얘를 지우면 돼요. 지우면 머릿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 넣는 연습하면 되니까. 만약 꼬릿말에도 뭐가 있다 그러면 꼬릿말도 없애면 되고 그렇게 연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다 머릿말이라는 걸 넣을 건데요. 머릿말은 뭐냐면 우리 책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에 왼쪽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에는 홀수 페이지랑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쪽번호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짝수는 왼쪽에, 홀수 쪽은 오른쪽 밖에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왼쪽에는 한글 2010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몇 장, 무슨 내용하고 들어있죠? 이게 밑에 있다 그래서 꼬릿말. 위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
위에 있으면 머릿말. 근데 우리 책은 머릿말은 안 보여요. 우리 책은 머릿말을 안 만들었고요. 꼬릿말만 했어요. 우리도 해봐야지 뭐.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는 꼬릿말은 홀수 쪽 따로, 짝수 쪽 따로 만들었죠. 홀수 쪽에는 왼쪽에 만들었고, 짝수 쪽에는 왼쪽에 만들었고, 홀수 쪽은 오른쪽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책처럼 만들 게 아니라 낱장으로 인쇄해서 넘길 거예요, 위로. 위에다가 이렇게 묶음해가지고. 그러면 꼬릿말이 중간에 와도 되죠. 쪽번호가 중간에 와도 되죠. 뭐 오른쪽에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먼저 머릿말부터 해볼게요. 쪽, 쪽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어요. 머릿말과 꼬릿말은 똑같은데 머릿말은 위쪽에, 꼬릿말은 아래쪽에 보이는 게 머릿말, 꼬릿말 차이입니다. 그러면 머릿말에 들어가서 양쪽에다 만들 건지 홀수 쪽에다 할 건지 짝수 쪽에 할 건지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양쪽에다 다 할 거거든요. 양쪽이라는 말은 홀수 페이지 따로, 짝수 페이지 따로 만들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라. 짝수, 홀수 상관없이. 그리고 밑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은요, 위쪽에 뭐가 생성돼요. 위쪽에. 머릿말이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보고서 쓰셨어요? 그 보고서는 오른쪽에다 집어넣을게요. 오른쪽 정렬. 보고서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가지 않나요? 오른쪽 가면 되죠.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끝에 가서 엔터를 치면 밑줄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줄을 하나 치려고 그래. 줄을 이렇게 밑줄을 하나 치고 싶어. 어떻게 줄을 쳐요? 입력. 여기 선 있잖아. 선 직선. 입력이라는 메뉴 가면 도형 개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네모도 있고 동글뱅이도 있고 선도 있잖아요. 선. 그 선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때 쉬프트 키 눌러서 그리면 옆으로 쭉 가요. 그래서 보고서라는 글자 밑에다 대략 놓으세요. 그려놓고 옮기면 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클릭해갖고 키보드로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갑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저 꼭대기 가면 머릿말, 꼬릿말이란 메뉴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빠져나가는 명령이 Shift하고 ES 시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S 키를 누르면 무조건 작업하다가 밖으로 탈출해버려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ES 키를 누르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도 밖으로 툭 튀어나가요. 그러면 지금 애니어그램 과정 교육 소개라는 거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나타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고치러 들어가는 거고요. 고칠 수 있어요. 이제 선을 선택해 가지고 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죠. 보고서는 글자를 좀 크게 할 수도 있죠. 다 하고 나면 닫기 누르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를 치잖아요. 여기다 놓고 엔터를 막 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페이지가 막 바뀌었죠? 페이지가 바뀌면 매 페이지마다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가서. 근데 지금 밑에 보면 페이지 번호가 없죠? 쪽번호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쪽번호. 그래서 쪽에 가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쪽이라는 메뉴에 가면 아까 머릿말 꼬릿말 하듯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쪽번호를 매길 때 눌러보시면
어디에다 페이지 번호를 넣어줄 건지 물어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달라요. 왼쪽 거는 뭐냐면 짝소울수 상관없이 넘기는 거. 즉 우리가 낱장으로 인쇄해서 위로 넘길 때 쓰는 거. 그래서 나는 쪽 번호를 가운데 넣을래? 아니야, 오른쪽 하단에 넣을래? 이렇게. 근데 보통 문서를 보면 쪽 번호가 밑에 있죠. 그 중간에. 하단 중간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책 자세히 보세요. 우리 책은 겉으로 나가 있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짝수 쪽, 홀수 쪽 따로 나가. 그게 이거예요. 이거는 책을 이렇게 양면으로 인쇄해서 짝수 쪽, 홀수 쪽 따로따로 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요거는 안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책의 페이지 번호가 밖으로 나가 있어요. 밖으로. 그게 요겁니다. 바깥쪽. 근데 우리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매 페이지마다 중간에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넣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내려가시면 여기 페이지 번호 1번, 2번 하고 페이지 번호 들어있어요. 쪽번호라고 하는 거 나타난다 확인해 보세요. 하셨어요? 자, 183페이지 다시 가서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쪽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말이 없는 상태에서 쪽에 가서 머리말 들어갈게요. 그래서 모양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머리말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는 머리말 꼬리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보고서라고 쓰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쳤죠. 아까 입력에 가서 선을 이렇게 쫙 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으로 보냈고요. 이 테두리선은 빨간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목도 좀 크게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머릿말 꼬릿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머릿말에 나타나는 거죠. 꼬릿말은 뭐라 그랬죠? 밑에 보이는 데가 꼬릿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쪽번호는 꼬릿말에 굳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쪽번호 매기기란 기능을 이용해주면 알아서 매겨줘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바깥쪽에다 매길 건지 안쪽에다 매길 건지 아니면 그냥 난 다 오른쪽만 할 거야. 아래 왼쪽으로만 할 거야. 가운데다 넣을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이때 줄표라는 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줄표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번호만 보이는 건데. 자, 이렇게 줄표가 들어가잖아요. 일 양쪽에 이렇게 빼기교가 들어간 거죠. 그걸 줄표라 그래, 줄표. 이걸 이용해서 쪽번호를 넣어주면 예뻐요. 나쁘진 않거든요. 184페이지 보시면은 문단의 띠를 누르는데 이 책에서 문단 띠라는 걸 클릭했어요. 어떻게? 다시 가볼게요. 입력에 가면 문단 띠라고 있어요. 문단 띠. 그럼 자동으로 문단 띠가 슉 들어가죠. 아까 제가 문단 띠를 누를 때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제가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여기다 놓고 선을 직접 그립시다 그래갖고 대략 Shift 키 눌러서 그렸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짧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문단띠를 여기다 클릭하면 그냥 문단띠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취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글자처럼 취급하면 편해요. 어떨 때는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란 글자하고 이 문단띠하고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간격을 붙였어요. 조금.
그리고 여기다 이제 빠져나가야죠. 머리말, 꼬리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럼 내가 이제 글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매번 페이지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머리말과 꼬리말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꼬리말은 밑에 들어가는 거고, 머리말은 위에 들어가는 거고, 쪽번호는 본래 꼬리말에서 넣었었는데, 쪽번호를 별도로 분리해냈어요. 그래서 번호가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아, 쪽번호 잘못 넣었어. 이거 어떻게 없애고 싶어. 이거 모양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모양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택이 안 돼요.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보는 거예요. 보기란 메뉴 가면 문단보가 있고 조판보가 있다. 조판보가 뭐라 그랬어요? 띄어쓰기 하면 띄어쓰기가 보여주고, 엔터 표시 보는 건 문단보라 그랬고, 조판보를 선택하는 순간요,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거예요. 자, 쪽번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쪽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일로 놓고 싶어. 바꿀 수가 있어요. 쪽번호를 한꺼번에 쪽번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해서 나는 위에다 넣을 거야, 위에. 왼쪽에 넣고 싶어. 1, 2, 아니면 2밖에 없네요. 여기서 엔터 쳐갖고 막 글이 들어가면 어떻게 3도 나오고 4도 나올 수 있겠죠. 얘를 고치는 방법은 조판부를 꼭 보셔야 돼요. 조판부를 안 보시면 못해요. 보통 아래쪽에 있는 거죠. 여기 이것도 있어요. 줄표. 줄표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줄표라는 거는 여기 번호 표시에 이렇게 대시기호가 들어간 건데 1, 2, 3으로 매길 건지 로마 숫자 1, 2, 3으로 매길지 가나다선으로 할지 가불병정으로 할 건지 한자로 1, 2, 3으로 할 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해주시기 나름이에요. 어떤 거? 쪽번호를 지우시려면요. 요거 얘 있죠, 요거요. 얘를 블럭 잡아서 지워버리세요. 그럼 쪽번호가 아예 사라집니다. 아까 여기 쪽번호 들어가는 이 그림 있잖아요. 쪽번호 위치라고 있잖아요. 이 쪽번호 위치를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그리고 조판부를 해제해보면 이제 쪽번호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건데 한번 볼게요. 이거 이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완성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1, 2,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쪽에 가면 서식에 가면 있나 보세요. 서식에 가면 있나? 여기 비슷한 건 있다. 여기 보면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 개요도 보이고 글머리도 보이고 수준도 보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개요로 봐라 그러면 번호 이렇게 매겨져요. 이렇게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로 바꿀 수도 있다고. 아무래도 낫지 않아요? 이런 게? 이런 걸 눌러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납니다. 보기 좋지 않냐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좀 더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야. 원래는 심리 분야가 1이에요.
기업 분야가 2예요. 얘는 뭐죠? 1대시 얘는 가구, 얘는 나구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 여기 보셔야 돼. 딴 데 보시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글을 쓰려는 부분이 이렇게 쓰려고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록을 만들 때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 심리 분야, 기업 분야가 있고 심리 분야에는 또 두 가지가 있고 기업 분야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런 문서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이걸 안 보신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볼게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문단 번호 모양. 요렇게 뜰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요거 마음에 들어. 요거. 얘를 선택하고요. 1점, 가점, 1 가로, 가로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자, 여기 2수준이 있어요. 2수준. 1수준 있고 2수준인데 2수준에 가서요. 너비 조정을 20이라고 바꿔주시고 얘를 오른쪽. 1수준은 그대로 두고 2수준은 본문과의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라고 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가 왼쪽이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따라가라고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따라가라.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설정. 번호가 다 1, 2, 3, 4 매겨졌죠? 그 다음에 요 두 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두 줄. 이 두 줄은 여기 서식 대화 상자 끝에 가보면 수준 내리기라고 있어요. 한 수준 감소. 있어요. 한 번만 누르세요. 요 세 줄. 요 세 줄은 또 한 수준 내리기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제가 아까 대략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목차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쉬운 건 아니야. 책하고도 설명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런 거는요, 얘네들은 블럭을 잡든 안 잡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가면 색깔이 있어요, 이런 모양, 이런 거. 이런 거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동글뱅이 시커먼 게 들어갔지만, 이런 거로도 예쁘지. 대신 이거 지우면 되지. 교육 내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 가서 해주면 되지, 이렇게. 책에는 요거를 좀 바꿔보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고치면 되지. 어떤 게 예쁜지 저게 예쁜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책에 뭐가 있나 좀 다시 좀 볼까요? 여기 있다. 9가지 유형. 9가지 유형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9가지 G자 뒤에다 클릭하고 9가지 유형에 그래서 9가지 G자 뒤에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각주를 달 거예요. 각주가 뭐냐면요. 주석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주석이 뭐예요? 주석. 각주가 있고요. 미주가 있어요. 주석이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를 주석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 성경책에 보면 주석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주석 성경.
성경의 문구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되게 어려워요. 성경은 성경학자가 아니면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예루살렘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보니까. 근데 그 주석이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 설명을 달면은 이게 뭐냐면 각주예요. 미주는 뭐냐면 모든 보충 설명을 모든 주석을 마지막 페이지 뒤에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는 미주는 꼬리밑자를 써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밑에다가 뒤에다가 설명을 쭉 한꺼번에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각주는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9가지 유형이라고 써있는데 9가지 유형이 우리 뭔지 모르잖아요. 책에 보니까 써있네. 거기에 완벽형, 뭐 배품형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입력, 각주. 입력이라는 메뉴 가서 각주.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각주. 어디 요거요. 9가지 G자에다 클릭해놓고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 각주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화면이 밑에 바뀌어요. 여기다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다가 쓰세요. 1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 자동으로 번호가 떠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빠져나가면 돼요. 이렇게 여기 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여기 주석에 9가지 G자에다 클릭해놓고 입력해서 각주 누르셨죠? 화면 밑에 이렇게 뭐 입력하라고 화면 뜨잖아요. 그럼 거기다 쓰세요. 다 안 쓰셔도 되니까 뭐 완벽형 이렇게 몇 글자만 써보시라고.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Shift하고 ESC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런 거는 잘 메모하셔가지고 두고두고 계속 쓰셔야 돼. 계속 두고두고 쓰실 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세요. 화면 올라가시면 여기에 그림이란 그자 앞에다 클릭해 보세요. 그림이란 그자 앞에다 클릭. 요 그림도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자 아까는 그림 님자 뒤에다 클릭했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님자 뒤에다 할지 그자 앞에다 할지는 여러분 마음이고요. 뭐 님자 뒤에다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다시 각주를 달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아까 각주는 아래에 있었고 새로운 각주가 위로 올라간 거죠. 각주가 먼저 그린 게 1번이고 제가 이제 두 번째를 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얘가 위에 있죠. 각주를 달면요 번호가 바뀌어요. 그냥 애니어그램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Shift ESC나 또는 닫기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아까 9가지가 1번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각주를 달았잖아요. 얘가 순서가 1번으로 바뀌는 거고.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요거.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로 변할 거예요. 이때, 딸깍딸깍.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글로 들어갑니다. 닫기 누르면 아까 그 자리로 가고요. 9가지에 두면 2라고 써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딸깍딸깍. 그럼 알아서 글로 가요. 근데 각주 모양이 1번, 2번 괄호로 닫았는데 상단에 올라가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라고 있거든요.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1, 2, 3으로 하지 말고 동글뱅 1, 2, 3으로 하자. 동글뱅 1, 2, 3으로 하자. 동글뱅 1, 2, 3으로 바뀌는 거고요. 로마 숫자로 하자. 로마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자세히 보시면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써있는데 괄호를 닫을지 점을 찍을지 이런 건 없죠. 그럼 여기다가 점 찍으면 돼요. 여기다. 아니면 앞에다가 대괄호 열고 뒤에 대괄호 닫으면 돼.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면 이거 빼고 마침표. 점을 찍으면 로마 숫자 1점, 로마 숫자 2점 하고 이렇게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서 쓰시면은 보시기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개발하고 이제 발자 뒤에다 놓고 또 각주를 달 수 있어요. 그게 빠져나오면 얘는 이제 밑에다 집어넣으니까 3이라고 들어가고 아까는 제가 로마스터로 다 바꿨잖아요. 로마스터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에 얘도 바뀌었고 그렇게 바꿀 수 있더라. 문단번호 바꾸는 거는요. 문단번호 바꾸는 거하고 각주하고는 사실 별개 문제예요. 각주는 주석이라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부연 설명을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부연 설명해 줄 때 쓰는 거니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안 써도 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거를 보세요. 각주 위주 바꾸기가 있어요. 각주 위주를 바꿀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얘 남아있죠? 설명이 어디 있어요? 없네? 뒤에 있어. 맨 마지막 페이지 밑에. 제일 뒤에 있는 페이지 밑에다가 따로 설명해라. 근데 이 미준을 원래 각주로 돌릴 수가 있나 보세요. 각주를 미주를 각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알아서 걸로 가죠? 미주, 각주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돼요.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보고서로 제출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곳에 보내줘야 돼요. 요즘 기업에서 신입사원들 선발하지 않습니까? 선발할 때 서류 제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죠? 자격증 취득한 거,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한 거 이런 거 안 적어내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업마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규정이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요?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님
밑에서 그럼 어떤 놈은 뭐 막 나가는 집에서 배웠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또 요즘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음, 부모님과 뭐 형제 자매들이 있던 가정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있었던 건 있잖아. 어? 내가 영업을 잘해. 영업부에 나는 취업 지원을 하려고 그래. 근데 어릴 적 성격을 보니까 뭐를 소개하고 뭐 물건 파는 걸 잘한 것 같아. 그럼 어릴 적부터 이런 거를 남달리 좋아했었고 자신 있었고 잘했었다. 그런 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나는 개발팀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릴 적부터 뭐 컴퓨터를 배우다 보니까는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런 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맞춤법을 틀리면 꽝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를 틀리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근데 우리말은요, 뭐뭐 했습니다. 예전에 읍니다인데 했습니다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잖아. 뭐뭐뭐뭐 했습니다. 근데 뭐뭐뭐 했음. 했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뭐뭐 했음 하고 이렇게 끝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써져, 글자가?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음으로 끝내는 거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습니다고 끝날 때는 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맞춤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말 규정이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꽝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이 과연 제대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책 앞에다 클릭하고요. 검토 탭에 가면 맞춤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하세요. 자, 애니어그램 과정인데, 애니어그램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예. 영어도 아니고 뭐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럼 니어그램도 이상하고, 아까 여기 애자가 빠진 거고요. 애니어도 아니고요. 에이어도 아니고, 이거, 그라모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외에는 틀린 말은 없죠. 완벽형이라는 말은 있는데, 완벽형인지, 완벽 한 칸 띄고 형인지, 뭔지 이런 거. 배품형인지. 근데 이런 거는 맞춤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붙인 거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고속버스 휴게실 이런 거 있잖아요. 휴게소. 휴게소를 어떻게 했어요? 휴게소를 이렇게 쓰나? 휴게소를 이렇게 써요. 휴게소를 이렇게 써요. 아니면 휴게소를 이렇게 써요. 어느 게 휴게소가 맞는 말이야? 아, 얘가 맞네. 얘는 틀리니까 자동으로 어, 여의에서 어휘로 바뀌네. 이건 틀린 말이고 요게 맞는 말이죠. 이런 거 틀려서 제출하면요 회사에서 안 받아준대요. 우리말도 틀리면서 무슨 회사에 들어오겠냐고. 근데 우리 기성세대보다 요즘 그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말을 더 몰라요. 인터넷 문화에 접해 있다 보니까는 어, 뭐 인터넷 요즘 방송 보세요. 꿀잼 뭐 개피곤 뭐 이런 말만 나왔지. 무척 피곤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야 개피곤이야. 꿀잼이야. 핵노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소개서다가 핵노잼 꿀잼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입사 담당관이 딱 보고 나서 그냥 걷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어른들이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애들도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그러면 제가 대신 써주기도 하고, 그럼 애들이 또 그걸 가미해요. 자기들 맞춰가지고. 그럼 다시 보여줘요. 어른들한테. 문법이나 말이 틀렸을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러죠. 200페이지 나온 게 바로 그 맞춤법 검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 글자라든지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애니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전에 영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은 영어 단어 같으면
스펠이 틀리면 대번에 빨간 줄 나타나요. 그런데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전문적인 영어들은 영어 사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렵죠. 그거야 뭐 전문가들이 보면 자기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의학 용어 같은 건 우리가 입력하면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게 빨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 걸면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는 거죠. 아, 1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2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여기 머릿말도 있네. 잘 됐어. 그런데 요거 자, 요거를 색깔을 빨갛게 해볼까요? 어라? 빨갛게 됐어요? 치우기는 없음으로 하면 빨간색 됐냐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나타나겠지. 당연히 뭐 아까는 흑백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인쇄를 무작정 인쇄 버튼 누르지 말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들어가셔서 요렇게 인쇄 될 거래. 오케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인쇄하면 되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보고서처럼 막 여러 페이지,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인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또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205페이지에 보시면은 인쇄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거죠, 이거.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이런 거 뜬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강의실은 실제 프린터기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가짜지 뭐.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인쇄하기, 뭐 PDF 저장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인쇄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댁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설치된 프린터기가 있으니까 그 프린터 선택하고 인쇄 누르면 쫙 인쇄가 되겠죠. 나머지 뭐 PDF 파일 저장하고 인쇄하는 거는 넘어가고요. 하여튼 여러분 댁에 가셔서 배우신 거를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주 한 주는 쉽니다. 이 강좌를 다시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 한 주는 그러니까 7월 1일 날은요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6월 26일서부터 7월 2일까지는 정비 기간입니다. 보시다 보면 여기 사무실 막 청소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도 다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수업이 없고요. 7월 3일 날 개강을 해서 우리 수업은 7월 8일 날 이제 첫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참여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고 파워포인트하고 엑셀 수업입니다. 그래서 엑셀은 교재는 동일하고요. 파워포인트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3, 4분기 수업 진행할 거니까는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